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그 지명은 북도 알고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밀입니까? 자, 정동영 장관은 북한 구성 지역의 이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으로 기밀 유출 지적이 나오자 이미 공개된 정보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이 대통령도 정 장관을 좀 두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입장은 조금 온도차가 있어 보여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장관은요. 정 장관은 오픈소스에 취득한 것 얘기했을 뿐이라는 거지만 반대 방향으로 미국의 입장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나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달이 난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다면은 먼저 김기웅 우리 대변인께서는 이 상황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우선적으로 아는 것과 네. 공개하는 것, 그리고 사실과 사실을 인정하는 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언론에서나 아니면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통일부 장관, 공직자가 얘기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동영 장관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네. 우리가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뭔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대북 정보 관련해서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의 어떤 가량의 대북 정보를 미국이 취득한 거죠. 이거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한미 동맹 말은 있지만 사실상 동맹으로서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한테 기인이 된 것인가? 정동영 장관에 기인됐다. 이게 있고요. 단순히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동영 장관이 북한 고농축 우라늄 2,000kg을 농축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 얘기도 있었고요. 예. 북한을 사실상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3대 핵 국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미국 측에서 분명한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건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면 한미 간의 어떤 갈등 양상에 대통령이 갈등을 어떻게 보면 갈등의 한 축으로서 참여했다. 이 부분이 더 문제를 확산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 장관의 설화 논란으로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 실장은 확인도 부인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보 제한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걸 시사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조현삼 우리 그 부원장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거 기밀 아니다 이러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시그널을 보냈다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그냥 기밀 아니다라고만 답하면 되는 문제인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동맹국 간에 어떠한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동맹국 입장을 충분히 경청을 하고 들어줘야 되는 것이 동맹국의 입장에서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정 장관 입장에서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던 공개된 정보이기도 하고 2016년에 미국 싱크탱크에서 이미 나왔던 보고서에도 구성 지역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내 언론들이 이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보도가 수차례 나왔던 바도 있고요. 예. 지난번 정동영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지역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미국 정부에서 이런 방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정보 공유를 차단하겠다라든가 제한하겠다라든가 그런 주장 나오지 않았어요. 반발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을까? 그것 자체가 저는 미국 정부가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이다. 한국 정부를 길들이려는 목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겠다라든가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를 축소하겠다라든가 이런 정 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을 이제 와서야 이번 발언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뭐 정보를 통제하려고 드는 것이 아닌가. 예. 대북 정보라는 거는 미국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도 미국에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한반도에서 있는 여러 가지 북한의 정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도 충분한 정보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상호 간의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정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저는 이것은 미국이 굉장히 동맹국을 홀대하고 압박을 가하는 그냥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대화와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불순한 의도라는 단어를 쓰신 것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일단 그 정부 쪽에서 위 실장은 출구를 찾기 위해서 일단 미국과 소통 중이라고 했고요. 미국 현지에서 한미 외교 당국자 간의 회동도 지금 열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안을 좀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한미 간의 이상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번 사실 논란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당이 추진했던 DMZ법, 또 한미 연합훈련 축소, 한미 훈련 갈등 여러 가지가 누적되어 와다가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 저 정동영 장관의 그 이후에 저 발언도 문제지만 그 발언 이후에 미국이 항의를 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화를 제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 이후에 정동영 장관의 처신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게 비밀이고 아니고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저희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지려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정보 공유하는 저희가 주고받는 게 상호적이죠. 그런데 정보를 주곤 했던 이 미국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 정보가 새 나가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위정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저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이 준 정보 흘러나왔는지 예. 아니면 일본이나 여러 국가에서 오픈되어 있는 이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한 것인지 몰라도 거기서 그 자체 말한 것 자체가 적확한 정보였다는 반증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그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뭔가 정보당국 입장, 그거는 한국의 정보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지 않다는 거는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유감스럽다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정 장관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시면 안 돼요. 저게 미국에서 흘러나온 거가 아니면 다인가요? 예. 만약에 국내에서 수집해가지고 이걸 판단한 그 어떤 내용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간의 이상 기류가 있는 이 부분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할 일입니다. 근데 NSC의 구성원인 통일부 장관이 저런 발언을 계속 자기가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게 해결되겠어요? 해결의 전제는 본인이 이게 근데 부적절했다. 앞으로 유념하겠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미 간에 이게 마치 미국이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걸 수도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주는 정보가 유익합니다. 정찰 자산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활동에 이상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 우리가 대단히 유익한 정보고 꼭 필요한 정보인데 여기서 미국이 잘못했으니까 미국이 풀어라. 이거 풀 의미가 없다. 정 장관이 무슨 미국이 준 정보가 아니니까 난 문제 없다. 이런 식의 논란 자체가 저는 국민에 대한 전혀 예의가 아니다. 위정자의. 이거는 따질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하루빨리 정 장관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 장관이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요. 정동영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전면 쇄신도 촉구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재의 한미 관계를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균열이 더 이상 외교적 수사로도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실패의 장본인인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무너진 한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에 즉각 나서십시오. 자, 윤규찬 부위원장은 사과를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사퇴와 해임 같은 것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조현삼 여선웅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과한 주장을 하고 있다. 과하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의 저 발언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 많이 했듯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 예. 인사청문회 때 이야기 나온 것인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거는 약간 전략적으로 선거를 앞둔 뭔가 약간 계산된 논란 일으키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정보 제한 같은 거는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뭐가 새로운 게 나와서 한미 관계가 조금 상황이 어려운 것처럼 한미 관계가 불안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항상 민주당의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동영 장관이 이번에 통일부 장관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련하신 분이고 정동영 장관의 모든 발언들이 다 계산되어 있고 전략적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안에서 통일부나 아니면 외교부가 각 부처에 맞는 역할이 있는데요. 네. 외교부는 당연히 한미동맹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우선시하는 정책들과 그런 행보를 펼쳐야 되는 것이고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뭔가 변화된 자세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북한에게 고공의 뭐 정치적인 언어를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한미 관계가 불안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익에 맞지도 않다.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 지금까지 한미 관계 이렇게 좋은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 역대 정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같은 거를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바로 만나면서 핵추진 잠수함도 우리가 한국 정부가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 이것을 보고 국민의힘이 과연 안보 한미 관계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걸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동영 장관을 통해서 한미 간의 이상규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한미 관계가 더 단단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일단 그 정동영 장관은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이 미국 혹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부러 이런 논란을 키우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질은요 정 장관의 설화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지명은 북도 알고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밀입니까? 지나친 정략입니다. 미 측에서 문제를 세게 제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인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겠죠.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왜 분란을 일으킵니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거는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정동영 장관이 틀린 말을 했거나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해서 한미 동맹의 정보 공유에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이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외교가에서는 동맹파에서 자주파 정 장관을 겨냥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말이 돌았다. 또 일각에서는 자주파 내부의 싸움이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 김기영 대변인은 어떤 이유였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은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나한테 돌을 던지냐 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선적으로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예. 굳건한 한미 동맹을 이루고 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네네. SNS에 뭐라고 올렸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미국의 맥카시 전 하원 의장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국 정부가 좌파로 기울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벤스 부통령이 쿠팡 문제하고요. 예. 손현보 목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김민석 총리가 쿠팡 얘기 잘 설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쿠팡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문제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 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기자가 쿠팡 문제 관련해서 중국인 얘기를 하니까요. 쿠팡 피의자가 중국인? 어쩌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쿠팡의 3,400만 명의 개인정보 누가 가져갔습니까? 중국인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한테 그 사람 관련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 인도연, 범죄 인도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본질은요, 쿠팡도 잘못이지만 왜
중국 정부로부터 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문제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까지 봤을 때 미국 정부는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쿠팡을 공격한다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저는 예. 쿠팡이 잘했다가 아니라 예.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게 예. 과연 한미 간의 차분한 냉정한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예. 또 하나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해준다고 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고요. 문제는 관세 협상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2.7배 크고요. 그다음에 EU는 우리나라보다 10배 큽니다. 근데 일본과 EU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관세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교라는 건 계산된 미소기 때문에 그때 웃고 사진 찍었다고 다가 아니라 네네. 국익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관철시키느냐 이게 진정한 외교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쿠팡까지 해서 쭉 언급해 주셨는데 짧게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조현삼 부위원장께 잠깐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한미 동맹 간의 균열을 더욱더 키우는 것은 지금처럼 정동영 장관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그러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성 지역에 대한 언급은 과거에 나왔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는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불만을 표시하고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것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네. 동맹국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정보 공유 제한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아니라 국가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근거로 해서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이에 부합하여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오히려 정부를 공격한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한미 동맹의 균열을 더욱더 강조하고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10초만 드릴게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정동영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대통령께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실용 외교가 뭡니까?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어쨌든 당면 문제를 가장 유리하게 시정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 정 장관이 만약에 사과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공세한다. 그건 정치 공세죠. 그런데 아직도 본인이 잘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야당에 시정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이 공세를 정치적 공세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죠.